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모니터용 저가형 컨트롤러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게임을 일반인보다는 좀 더 취미를 많이 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 게임에 최적화된 사양의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걸 이제 게이밍 모니터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건데 그 게이밍 모니터에 보면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컨트롤러가 이제 따로 적용되는 사양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뭐 단축키 역할을 하는 그 모니터에 이제 메뉴를 빨리 켜서 뭐 설정을 바꾸는 뭐 그런 식의 하는 어찌 보면 작은 컨트롤러 이제 뭐 단축키 컨트롤러 이제 뭐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저는 게임을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거 개발할 때 처음 알게 된 이제 제품입니다. 디자인을 받은 다음부터 뭐 이런 단계별로 검토하고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요 내용 자체는 제가 진행할 때 이제 주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이렇게 규격화가 된 건 아니고요. 회사마다 아니면 설계를 하시는 개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요런 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고객사에서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요걸 받았을 때 먼저 확인했던 부분이 뭐냐면 가격대가 얼마나 구성이 돼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가 만약에 가격대가 높으면 내부에 들어가는 파트 중에 혹시나 뭐 새로 해야 될 파트들이 있으면 신규로 추가해야 될 파트들이 있으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고 근데 가격대가 구성이 낮으면 내부에 들어간 파트를 최대한 줄이면서 어떻게든 일차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가격대를 확인하는 게 먼저 좀 중요하고 그리고 디자인만 봐서는 이제 뭐 버튼을 들어간 건 확실히 보이니까 이제 그 외에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한 다른 컨셉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먼저 확인했었습니다. 디자인 검토할 때는 사양서를 따로 받아서 검토를 같이 했고요. 재질이 뭔지, 뭐 색상은 어떻게 되는지, 후가공은 뭐 따로 되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표면 처리, 뭐 예를 들어서 부식 들어간 부분하고 이제 광면 처리되는 부분이 뭐 어디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먼저 확인을 해서 이제 기구를 다는데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어, 유광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그건 금형의 그 유광에 대한 요구 조건에 따라서 뭐 금형비 상승 요인이긴 한데 뭐 부식이 들어간 부분은 만약에 거친 부식이 들어간다 하면 그쪽에 표면 구배각을 좀 한 3에서 한 5도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표면 확인을 먼저 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구 설계를 시작하는데 외부에 보이는 부분들은 당연히 디자인 요소에 맞게 다 기구 설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내부에 혹시나 추가해야 될 부품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독특한 구조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기구 설계자의 이제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건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간단하고 딱히 내부에다가 뭐 좀 특이한 파트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이 정말 간단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최상 커버, 그 다음에 버튼부 그건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PBA 그 다음에 여기 이 빨간색 부분 그냥 저희는 데코라고 하는데 이게 테두리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단 쪽 케이스 뭐 이렇게 파트가 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샘플 제작해서 검증할 때는 일단 요건 뭐 부품이나 이런 게 파트가 작긴 작은데 3D 프린터로 일단 해서 기본적인 크기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부분 먼저 확인하고 이제 기구 간섭 부분들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PCB 같은 게 이제 안착이 됐을 때 제대로 고정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PCB하고 뭐 기본적인 가체결 구조가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갭은 있는지 없는지 물론 3D 프린터가 금형만큼의 정밀도는 없지만 그 정도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동작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뭐 기구 설계하고 좀 관계가 있긴 있지만은 제품에 대한 무게감 이게 결국엔 손에 잡히고 써야 되는 건데 너무 가벼우면은 사실상 이렇게 무게감이 없으면 조금 사용한 사람들이 이제 느낌상 좀 불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우면 그렇다고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제 마우스를 쓸 때
이 마우스가 너무 가벼우면 좀 이상했죠. 그렇다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그 무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무게감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무게감이 좀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품 파트가 작고 재료가 뭐 결국 가벼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 금속 원형 무게추를 넣어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살리게 좀 해놨습니다. 샘플로 뭐 확인된 내용, 이제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제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자꾸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버전을 이제 갱신해 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정이 되면 파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한 세트를 구성하는데, 뭐 파트가 이제 각각의 파트가 몇 개씩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파트가 각각 재질은 뭔지, 그리고 기본적인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정하고 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데이터를 이제 금융업체에다 보내주면서 견적도 요청을 하고, 그 견적을 요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 검토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확정됐을 경우에 이제 금융업체에서 검토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가 사실상 진행은 안 되죠.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 견적을 요청하면서 일정을 보내드리고 해서 이제 검토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뭐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금융 검토할 때 뭐 일부분이 뭐 살이 얇다든가, 예를 들어서 살이 얇다든가, 이 부분은 뭐 좀 약하게 보인다, 그런 내용들이 다 피드백이 오면 그거를 데이터에 반영을 해서 한 번 더 갱신한 거를 이제 금융업체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회신 받은 금융 비용이나 이제 부품 단가를 정리해서 뭐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사에다가 이제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건 여기에 들어가는 PCB 레이아웃입니다. PCB 레이아웃을 나갈 때는 당연히 이 PCB 레이아웃 자체에 대한 치수 표기를 다 해서 줘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 그냥 일반 PDF 자료를 봤을 때도 이게 치수가 다 표기돼서 이제 그 회로 엔지니어가 그것만으로도 회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나갈 때는 뭐 당연히 아웃사이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버튼에 대한 치수, 버튼 위치, 그다음에 PCB의 두께, 그다음에 버튼의 높이. 버튼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튼의 사양성을 보고 뭐 적용을 하는 거지만은, 혹시나 버튼 사양이 바뀐다면 기구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PCB 두께 같은 것도 1.2T로 줬지만은 뭐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해서 바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실장 금지 구역은 항상 꼭 표기를 해주시고요. 실장 금지 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 부분에 칩이 올라오면 꼭 일을 꼭 두 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양산 들어갈 때 요 실장 금지 구역에 뭐 칩이 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금형을 또 수정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기구 부분 쪽에서. 그러니까는 처음 나갈 때 항상 실장 금지 구역은 너무 여유 있게 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 안에는 절대 오면 안 된다는 표기를 꼭 잘 해주셔 가지고 그 위치까지 잘 표기해서 레이아웃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게 최종으로 이제 확정된 데이터였고요. 일단 파트 구성을 보면 버튼, 이제 탑 커버, 중간 쪽에 이제 그 데코 역할을 하는 부분, 그다음 버튼 케이스. 이게 지금 금형 파트 부분이고요. 일단 버튼 먼저 보시면, 버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네, 여기 보이는 구멍 두 개는 탑 커버 쪽에 연룡착으로 이제 보스가 두 개 나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연룡착을 해서 이제 가조립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에 보면 다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버튼 보면 이렇게 내부가 다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이제 그냥 단순히 버튼 형상만 했을 때는 이 내부가 보이게 되니까 날개를 다 두르는데, 이제 주요 역할은 그 내부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물 유입 같은 걸 방지하는 것도 있고, 버튼의 탈락도 방지하는, 이 날개가 없으면 버튼이 결국에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있고,
있고, 그다음에 탑 커버 쪽 보면 이제 후크로 이제 탑 커버하고 이제 버튼 커버는 이제 후크로 체결되는데, 후크는 수량이 이제 12개인데, 후크는 나중에 제가 버튼 커버 설명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 버튼하고 탑 커버를 없애면 이제 데코가 이렇게 되는데, 데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요 버튼 커버 위에다가 얹는 식으로 그냥 얹어놓고, 나중에 상처 커버가 후크 체결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데코가 들어가니까 끼워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얹어지는 역할. 그리고 PBA 같은 부분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PCB를 잡아주거든요. 위에서 약간의 힘을 누르면 이게 후크식이니까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잡아줘서 이제 PBA를 이제 고정시켜주는. 그리고 PB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버튼, 각각의 5개 버튼이 형상이 다르지만, 이게 작업자가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이게 뒤집어서 체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쪽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3면에 2개씩 해서 위치 결정해 준 곳인데, 이제 하단에는 그 위치 결정이 없고 그냥 단지 외곽 라인만 잡아주는 이렇게 리브가 있거든요. 그 자체는 이제 역사 방지고, 만약에 반대로 했을 때는 이쪽에는 홈이 없으니까 여기에 체결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PCB 같은 경우에는 역사 방지 부분, 뭐 다른 부품도 똑같이 반대로 끼워지거나 아니면 뭐 잘못 끼워지는 부분 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역사 방지되는 구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와이어가 잡아 뽑으면 안 되는데, 따로 몰딩을 할 수 있는, 몰딩을 하기에는 그것도 결국 비용이니까 몰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와이어가 이렇게 요로 나와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한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서 이제 강제로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제 와이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공짜가 타이트하게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진 다음에 이걸 잡아당기면 이제 밖으로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와이어를 고정하는 것도 있고, 하단 쪽에 요 보스 튀어나오는 부분은 이제 PBA를 아래에서 잡아주는 건데, PBA 두께가 1.2T지만 장기적으로 위에서 계속 장시간 누르다 보면 휘어지면서 그 변형될 때 혹시나 주변의 칩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단 쪽에 이제 보스를 세워놨고요. 후크는 지금 보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개가 있는데, 후크는 이거는 손에 들어오고 작은 제품이긴 한데, 후크를 12개를 왜 했냐면,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하시고 할 텐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저는 선택을 하는 거죠. 후크를 많이 해서 걸림량을 적당히 주는 걸 하느냐, 아니면 후크를 적게 해서 걸림량을 많이 주느냐. 근데 그 두 개 차이가 뭐냐면, 간단하거든요. 걸림량을 많이 주면 체결할 때 후크 요 걸리는 부분이 파괴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볼게요. 후크 만약에 걸림량이 크다면 요 부분들이 들어갈 때 이제 힘을 너무 받겠죠. 그렇게 받으면 이제 요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은 파괴가 되니까, 음, 후크가 들어가면서 탁 걸려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다가 뭐 파괴가 돼 버리면 별로 용도 활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림 양도 좀 조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손에 들어오고 뭐 가벼운 제품이긴 한데, 이게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게 게임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게임하다가 예서 흥분해서 너무 세게 누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탁 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제가 후크는 좀 많이 주고 걸림량은 좀 적당히 줍니다. 그 대신 이 정도 수량의 체결 양이 한 0.1개당 한 0.7, 0.8을 주면 사실상 한 번 조립되면 그렇게 쉽게 탈락이 되지 않습니다. 빼려면 결국에는 후크를 파괴할 생각으로 이제 분리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PBA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난 기능이 있는 PBA가 아니라 버튼 신호를 받아서 그냥 영상보드 쪽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정밀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양산할 때 불량이 날 그런 경우도 적거든요. 그래서 한 번 체결하면 이제 분리되지 않을 용도로 제가 후크를 이렇게 했고, 요거는 그쪽 생산차하고도 이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게 뭐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면 오히려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쉽게 분리가 된다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체결이 타닥 잡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바닥이 안 밀리게끔 부자재로는 이제 고무 패드가 들어갔고, 여기 형상이 보이는 거는 이제 모델 라벨.
여기 형상에 보이는 거는 모델 라벨 붙이는 자리. 이거는 형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위치를 잡아 놓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라벨 담당자한테 치수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라벨 제작해서 이제 말아가지고 붙이겠죠. 그 대신 그 라벨보다 편측으로 한 0.2mm씩 정도 크게 한 형상을 주면 나중에 라벨 붙일 때 이제 딱 맞게 들어가는데 뭐 라벨 형상, 라벨 크기랑 여기 있는 크기랑 동일하게 하면 나중에 붙일 때 이제 어긋나거나 밀려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뭐 기본적인 뭐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기해 놓은 거는 그 광면 표기를 제가 따로 해 놓은 건데 이건 나중에 데이터 나갈 때도 이제 이렇게 주면은 그 금융업체에서도 여기 노란색 부분은 광면이야 뭐 이렇게 말만 해도 뭐 소통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대신 자료는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나가는데 이제 대화하기가 좀 수월한 거죠. 이제 확인을 받거나 하는 그런 부분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광면이나 아니면 특수한 면처리 있는 부분은 제가 색깔 표기를 따로 해서 이제 나가고 이건 그냥 개개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버튼 커버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탑 커버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살이 너무 얇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융사에서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강도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사용한 용도에 맞게 이제 적합하게 된 버튼 부분만 한번 보시면 이 버튼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택트 버튼 닫는 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리고 택트 버튼과의 갭은 제로 갭을 저는 줍니다. 이건 제 기준이니까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하시는 제품군이나 거기에 따라서 그 갭 같은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좀 체계화를 좀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품의 단면도 부분인데 이제 여기 같은 부분 그 제품과 부품 간의 갭은 제가 0.1, 0.15, 뭐 0.2 이렇게 준다고 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0.1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지금 이쪽 후크 요쪽과 요쪽의 갭인데 요쪽 갭도 한 0.1에서 0.2 그 사이로 주시면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저가형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갭에 뭐 많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좀 고가 제품이면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저가 제품이면 거기에 준하는 품질에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된다 내용을 내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버튼 이 부분은 버튼하고 택트 버튼하고 이제 기구 간의 갭은 전 제로 갭 아까 말씀드린 제로 갭 근데 이건 제 기준이니까요 그냥 따로 하시면서 이렇게 그거는 본인만의 기준 좀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갭을 좀 많이 주는데 0.2 그냥 기본적으로 0.2를 주고 버튼 높이가 좀 높은 경우에는 좀 더 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누를 때 이제 혹시나 뒤틀리면 이게 닿는 부분 때문에 잘 안 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좀, 개개인이 뭐 제품 설계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보기에 간단하다고 해서 절대 간단한 기구 설계는 없는데 그렇다고 설계를 할 때 너무 심각하게 설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면 이제 진도가 안 나아지니까요. 일단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한번 그려보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한 거를 한번 샘플을 떠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음,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